차입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차입자인데 그 자금 수요자. 기본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모든 파트가 대출자, 자금 공급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둘 사이 이루어지는 시장. 몇 차 시장? 1차 시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시장을 논할 때는 무조건 누가 먼저 딱 떠오르셔야 돼. 뭐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런 요 주제에서는 요게 키워드고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지 그런 이제 응용력을 발휘하는 이제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법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은 똑같은 지문이 나오잖아. 조문대로 내니까. 근데 경제학 과목이 이제 부동산 학은 그 표현이 이제 그 다르게 표현하죠. 그 내용은 이제 똑같지만은, 그래서 1차 저당시장 하면은 이제 자금 수요자인 차입자가 딱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1차 저당시장이야. 그래서 25회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나왔을 때 그 차입자하고 대출자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1차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2차라고 그랬죠. 그것도 보기 1번에 해놔가지고 뭐 이렇게 쉬워해서 찍고 2, 3, 4, 5번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과목이 학개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관계되는 내용이 용어를 잡으시는 스타일은 이제 민법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이제 담보로 제공해주면은 담보로 잡은 대출자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죠. 그리고 담보 제공한 차입자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담보부동산에 대한 논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대출 해주는데 이제 일시불로 해주죠. 상환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유동화시키기 어떤 재료가 만들어져야 돼요. 상환은 장기죠.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상환할 때 이제 원리금이 나가는데, 대출 구조와 어쨌든 상환 구조는 현금 흐름으로 표현하는 출제원도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장기는 이제 10년 이상을 장기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자죠. 돈을 빌렸으니까 상환할 의무자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는 그 법률 관계가 생기죠. 그래서 그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법률 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를 뭐라 그런다? 채권이라 그러죠. 채권. 그래서 그런 용어들 보셔야 돼. 그래서 그 표현해 보면 1차 저당시장 사실상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다? 1차 저당시장이고, 그 1차 저당시장의 역할은 얘네들 간의 관계는 이제 민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 권리와 의무라는 법률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법률에 나타난 증서가 채권이다. 그래서 다만 이 채권이 그 한국주택금융사법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이 이제 담보로 부과되는 채권이라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이렇게 표현한 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죠. 1번하고 2번만 보시면 돼.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차 저당시장 역할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주시면서 1차 저당시장을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건데, 3번에 대한 역할은 이제 2차 저당시장의 존재를 등장시키기가 또 과정이죠. 그래서 3번 지문은 이제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1, 2, 3번에 대한 논리가 그냥 막 순서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 겁니다. 그 대출자들은 이제 대출을 일시불로 해주다 보니까 회수가 늦죠. 그러니까 대출 자금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주택저당 채권이 단기 채권이 있고 장기 채권이 있죠. 전세자금 대출처럼 이제 단기에 원금이 돌려받는 경우는 그냥 그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 수율 목적으로 그 채권을 은행이 보유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장기 채권이죠. 대출 자금이 오랜 기간은 차입자는 묶여진다. 이걸 대출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현금화가 늦다는 것을 무슨 위험이라 그래요? 유동성 위험이죠. 그 1차 시험에 있을 때 은행들은 유동성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대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속 대출을 해줘야지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가공을 하죠. 이때 이 영어로 뭐라 그런다? 아니, MBS가 아니라 M.
요걸 모가지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번역하면 장기주택 저당 채권으로 번역합니다. 이 모가지를 은행들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기초를 팩트라 그럽니다. 기초 또는 근거 또는 담보 이렇게 표현해요. 번역이 다 달라요. 어쨌든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 또는 기초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제 시큐리티를 발행한다 그랬죠. 시큐리티가 증권이야, 증권.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발행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M이 있어야 돼요. 그 M을 기초로 해서 요 S를 발행하는. 그러면 이제 요것이 발행하는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저당 채권, 이 M 있죠?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한다 그랬죠. 누구한테? 시험 문제 S. 이것도 SPC로 공부해 주셔야 돼. 예, 이게 이제 출제된 거 보면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번역 형태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SPC를 그대로 쓰면서 가로치고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를 해놓고 어떤 출제율은 중개 유동화 기간, 또 어떤 출제는 유동화 중개 기간, 어떤 출제는 그냥 번역 그대로 해서 특수 목적 회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틀을 아셔야 되지 그 용어를 줄쳐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SM이 넘기면은 그리고 또 하나 연결시키는 이 SP 역할을 우리는 누가 하고 있다? 그 시험도 나왔었죠. 한국주택금융사가 우리나라의 경우 중개 유동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연결시켰어요. 그럼 SPC가 이거를 내가 매입을 하죠. 금융기관에서 양수받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S를 발행하죠. 증권.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이라 그래서 줄여서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런다? MBS. 뭐 그냥 기본적인 틀이야. 그래서 M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판매하냐? 투자자. 이거 1차 구분해서 뭐 많이 해봐서 이것은 뭐 기초라서 2차 저당 시장에 대한 논리인데 2차 저당 지문도 많지가 않아요. 그 2차 저당 시장 개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2번이죠. 거기 보면은 2차 저당 시장 개념할 때 누가 꼭 등장해야 돼? 투자자가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저당 시장은 자금 수요자인 차입자가 등장해야 되고 2차 저당 시장은 투자자가 나와야 돼. 어차피 대출 기간은 양쪽 시장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도 1번도 한번 나왔었죠. 결과 2차 저당 시장은 1차에 형성된 주택 저당 채권 기초 유동화 증권 발행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판매하냐? 투자자는 판매해서 투자자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다? 아니 돈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잖아. 투자론에서 유구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투자자도 유구순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유구순과 뭐를 비교했어요? 기대수익률 비교했죠. 기대가 더 커야 되잖아. 투자론은 기본인데 다만 기대수익률이라는 그 보편타당한 용어는 어떤 분야로 들어가면 그 분야에 맞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썼던 기대수익률이 저당증권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줄여말로 저당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저당수익률. 그래서 저당수익률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당연히 이게 더 커야지. 이게 유동화가 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드네. 현금이 이제 들어왔죠. SPC가 채권 매입되고 은행한테 현금을 이런 흐름이야. 그래서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한 단어로 유동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저당 시장 역할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것처럼 1차에 형성된 저당 채권이 현금화되는 시장에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초창기 때, 그러니까 옛날 11회, 12회 때 그 유동화 제도가 처음 도입되자마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냈다 그랬죠. 이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1차 저당 시장 및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기본 구조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 맞아요? 틀렸죠. 유동화는 오로지 어느 시장에서만 2차에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결국 이제 2차 저당 시장의 역할은 투자자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1차 저당시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은 1차에서 2차로 채권이 넘어오면은 2차에서 1차로 현금을 넘어주기 때문에 현금을 뭐 할 때 써요? 또 대출 자금할 때 또 쓰죠.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주택 대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또는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구조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제발 올해도 이것이 나오기를 처절하게 기원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작년에는 이제 기원해도 별 효과가 없었죠. 재작년에 이제 효과가 유동화제도 효과가 이미 나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구조적인 내용을 잡으시고 결과적으로 유동화되려면 이제 2차 저당시장이 중요하죠. 1차에서 2차로 채권이 넘어가는데 2차에서 1차로 현금이 안 넘어가면은 유동화 제도는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화 제도의 결정적 하는 것은 동그라미 4번 마지막에 2차 저당시장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다 하기 싫으시면은 어차피 단독으로 나오기는 희박한 내용이라서 요것만 가지고 그러면 각각마다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각각마다 개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아우르는 내용이 그게 2차 저당시장의 그 표 안에 들어있는 또 표 있죠.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주택 자금을 공급해 준 역할을 한다. 그 정도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부하실 내용을 점점 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꿰맞히는 거예요, 이렇게.